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현물 ETF발 상승세에 개인적으로는 미니 불장이 왔다고 생각을 했었고 작게나마 환호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제가 여러 경조사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아직도 진정한 불장은 멀었다는 걸 몸소 깨닫고 오게 됐습니다. 일단 최근 몇몇 호재들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미니 불장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기사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10월 30일자로 해서 비트코인 사려면 어느 거래소가 가장 유리할까요? 또는 눈 뜨고 나니까 비트코인이 4천에서 4,700만 원이 됐더라. 비트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블랙락 고맙다. ETF 기대감에 상승이 부추겨지고 있다. 그리고 11월 13일자 최근에도 암호화폐 자금 유입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역시 ETF 기대감 때문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기준으로 최고치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간 지표를 알기 위해서 일반 경제신문에 나오는 비트코인 관련 기사들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신문에서는 비트코인이 18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매일경제에서도 3차 대폭발 오나 5천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빗썸에 투자한 주식회사들의 주가가 오른다든지 이런 약간은 포모가 올 법한 내용의 기사들이 꽤나 제 눈에는 많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현물 ETF에만 다들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호재들도 제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예로 이제 조금 날짜가 지났지만 11월 9일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더라. 흔히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자산이 많이 오르면요. 비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한국은 원화로 사니까 이럴 일이 없지만 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그걸로 코인을 사게 되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출 금리가 6% 정도였습니다. 6%. 근데 이게 지금 12% 대출 금리를 줘도 사람들이 빌려가더라. 왜요?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 같아서요. 알트코인 살려고 대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온체인 데이터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나름 이제 의미 있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겠지만 빗썸에서도 업계 최초로 IPO를 추진을 합니다. 꽤나 내용도 구체적이에요. 주관사에는 삼성증권이 이미 선정이 됐고요. IPO 시기도 25년 하반기라고 못 박아져 있습니다. 아마도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25년 하반기를 기대를 해서 요런 이제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도 21년 불장 때 나스닥에 IPO를 신청을 했잖아요. 나름 의미가 있는 기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도 예외는 아닌데요. 사실 홍콩과 달리 중국은 조금은 애매한 스탠스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 11월 13일자 들어서 NFT를 훔쳐도 절도죄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중국의 말로는요, 디지털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NFT를요. 근데 요것도 이제 자산으로 다시 인정하겠다. 다시 빗장을 조금 여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요. 홍콩은 그러면서도 이제 아예 대놓고 제꼈죠. 비트코인의 문을 열었는데 11월 6일자로 해서 소개해드렸지만 현물 ETF 허용 검토 중 이거는 하겠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국보다 늦게 하면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미국 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1월 13일자로 해서 홍콩의 한 의원이 투자 이민 기준금액에 비트코인 매수액을 포함해야 한다. 약 한 3천만 달러, 한 50억 정도를 들고 와야 이제 투자 이민을 받아준다고 하거든요. 홍콩에서는. 근데 그 안에 비트코인을 필수적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 비트코인 없으면 이민 못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법적으로 제정은 안 됐지만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고 법 제정을 하려는 거죠. 근데 최근 홍콩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아마 느꼈겠지만요. 코인리스에서 해시키라는 단어가 꽤나 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홍콩에서 적법, 합법 거래소로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고 해시키 거래소에서 일일 거래량이 1억 불을 돌파했다더라 등등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관련 으쌰으쌰 포모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호재 중에 이제 딱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거는 코인 기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기사 경제신문의 논설에서 이제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부켈리스모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한상춘의 국제경제일기라는 논설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거고요. 일단 이 기사의 제목은 코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한국도 피크 코리아를 찍었다. GDP가 성장률이 멈출 것이다. 미국도 자꾸 뭐 정치적으로 싸움만 하고 빚만 늘려가고 있고 GDP가 멈춰갈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배우자. 이게 지금 결론인 겁니다. 부켈리스모는 그래서 부켈레 신드롬, 부켈레 주의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왜 이게 호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지요. 일단 아시겠지만 엘살바도르는 마약, 불법, 부패, 살인적 물가, 뭐 인플레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남미 국가들 다 공통적인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젊은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1년 10월 달에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 화폐로 도입을 했었죠. 다들 뭐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일반 경제신문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또 이게 실패로 끝나자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한 시도가 이들의 눈에는 실패로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25년도에 비트코인이 또 뭐 1억 찍고 2억 찍고 하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바뀌겠죠, 말이. 근데 아무튼 이들의 눈에는 실패가 맞습니다. 실패로 법정화폐 채택이 끝나자 들고 온 정책이 철권 통치였다. 범죄 혐의만 있으면요, 이 대통령은 무조건 교도소로 수감을 해버렸습니다. 범죄자들 비음만 꺼내도 다 교도소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수감자의 수가 전 국민의 2%에 달했다.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2%가요. 전 국민의 2%가 교도소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아마 엘살바도르 교도소 TV에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주 머리 빡빡 깎고 빽빽이 그냥 꽉 차 있는 거 보셨을 거고요. 이 부켈레 대통령이 왜 또 좀 강하냐고 제가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저분들은 뭐 콩밥도 아깝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내 세금 들여서 저분들을 먹이냐? 실제로 이 말을 해결을 하신 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도소로 보내는데요. 생활비를 받습니다. 이 엄청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월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돈을 내야지 밥을 줍니다. 반대로 돈을 안 내면 밥을 안 줍니다. 생활 뭐 용품도 안 주고요. 그러면 또 이럴 수 있겠죠. 범죄자들이 수감돼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버느냐? 못 벌면 가족들이 내줘야 됩니다. 가족들이 안 내주면 이분들은 굶습니다. 그거를 부켈레가 해내고 있어요. 이 젊은 대통령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초기 인권 탄압 우려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우려와 달리 부켈레 대통령은 지금 인기 짱이더라.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부켈레에 열광하고 있다. 부켈리스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아르헨티나에서도 부켈레 신드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서 에콰도르에서는 제2의 부켈레를 표방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게 왜 호재일까요? 예전 영상에 소개해드렸지만 24년 2월에는 부켈레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나옵니다. 헌법을 지금 뜯어 고치고 나오는데요. 이분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주구장창 주장을 하시고 융성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친화 정책을 뭐 홍콩 못지않게 쓸 것이다. 그래서 뭐 이분의 뭐 댐데미를 지금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강력한 비트코인 융성 정책을 펼 것이다. 이것도 저는 호재라 생각을 하고 한번 제3의 눈의 시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우연찮게 경조사에서 많이 만나봤는데요. 웬걸 냉기가 정말 싸늘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직업병일지 모르겠지만요. 말을 하다 보면 길어지다 보면 비트코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썼던 단어들을 이제 난이도 상중하로 해가지고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난이도 상, 제가 생각할 때 이 단어들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번 추려봤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 마이클 세일러, 스테이블 코인, 웹3, 디파이 이런 것 단어들은요. 일반인들이 몰라도 뭐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거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죠. 우리야 매일같이 듣는 단어들이지만 일반인들 눈에는 이런 단어들은 알 수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요거까지는 오케이 인정을 제가 했어요. 빠르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난이도가 중간 정도 되는 단어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하면서 이제 던져본 거죠, 제가. NFT, FTX, 바이낸스, 박상기에 난 엄청 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어는 아무도 몰라요. 스테이킹을 주더라 이런 개념 자체가 모르실 거고요. 코인베이스, 메타버스, 반감기 등등 전혀 모른다.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NFT나 FTX 정도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엄청나게 기사화되고 책도 많이 만들어졌었고 FTX도 테라루나와 더불어서 엄청난 악재였잖아요. 그러나 전혀 몰랐습니다. 약간 이 두 단어는 조금은 아쉬웠다. 이 일반 분들이 몰라서. 그러면 이제 난이도 하 또는 들어는 봤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난이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라고 생각을 했어요. 블랙락, 리플, 뭐 도지, 에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근데 블랙락에서는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블랙락을 우리는 블랙록 검은 돌 계속 듣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정말 검은 돌로 아는 겁니다. 블랙락을 1도 모르시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돌려서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자산 운용사다. 뭐 골드만삭스, 뭐 JP 모건 이런 건 그래도 대충 들어보셨으니까 뭐 좀 성격은 다르죠. 그런 쪽은 이제 증권이나 은행 쪽이긴 하지만 아무튼 블랙락이 그분들보다 많은 돈을 굴린다더라.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는 해드렸는데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요. 리플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도지나 에이다나 뭐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들어는 봤다. 들어는 봤다는 뭐냐면요. 그들의 입에서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으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거 했던 게 들어는 봤답니다. 테라루나와 건도형은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요. FTX는 모르는데 테라루나 건도형은 알아요. 사실 급이 비슷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일단 테라루나는 권도영이란 분이 한국 사람이었고요. 테라 뭐 맥주 랑 비슷해서 그런지 아무튼 요건 알았는데 FTX는 모르셨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 일단 미국 쪽 거래소의 미국 사람이라 아마도 조금은 관심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겠지만 그냥 잊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나카모토 사토시 들어는 봤지만 잘 모릅니다. 심지어 업비트와 빗썸도요. 그냥 거기 하셨지요.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는 없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조금 충격적이었고요. 이더리움은 왜 넣냐면요. 이더리움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더리움이 무슨 코인인지 뭐 하는 거는 당연히 모르셨고요. 또 한 예로 제가 한 회계사님을 만났는데 이분께 한 5월쯤에 만났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뭐 좀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사시면 사셔서 뭐 25년 하반기 정도까지는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웬걸 11월쯤에 한번 다시 만나봤는데요. 이미 뭐 샀다 팔았다 해서 다 없어지기도 하셨겠지만 저는 이더리움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더리움은 없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셨더라고요. 관심을 굉장히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재미없어 하는구나. 좀 더 시총 낮은 코인으로 큰 수익률을 보려고 하는 게 본성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블랙록을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 17년에 물리신 분, 21년에 물리신 분조차도 블랙록은 모르시더라.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기사만 너무 앞서 나갔지 결국은 인간 지표가 못 따라와서 불장은 아닌 것 같더라.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가 불장대 수준의 기사인가? 제가 21년도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불장의 코인 거래액이 코스피 정도는 추월을 해야 된다. 21년 4월입니다. 또는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주춤하면서 이 자금이 코인으로 넘어올까? 뭐 요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제 금보다 비트코인이 해지를 많이 하는데 1억 원 돌파 전망도 좀 상징적인 숫자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제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때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박상기의 난이나 뭐 여러 뭐 난이 등장을 하겠죠. 아니면 뭐 벼락거지라든지 신조어가 등장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신고가 정도는 넘어줘야 사람들이 이제 좀 쳐다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불장이라 함은 제 생각엔 첫째, 최소한 비트와 이더의 가격이 신고가는 당연히 넘어줘야 된다. 그리고 둘째, 주위에서 코인 뭐 사야 돼요? 또는 업비트 가입을 제게 물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역시 주위에서 블랙락이 누구다, 반감기가 무엇이다, 리플이 어디에 쓰인다, 이걸 옆에서 내게 알려줄 때가 불장이구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25년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큰 매도 없이 꿋꿋하게 버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